안녕하세요. 중구에 있는 우레옥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5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레옥은 중구에 있습니다. 을지로 4가역이랑도 가까워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곳이에요. 약간 걸어갈 생각을 하면 종로 5가역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종로 5가역에서 걸어가면 한 500m 정도 거리인데 이상하게 우레옥은 먹고 나면 살이 찌는 편이라 여기서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가면은 발렛이 됩니다. 대신 주차장이 다 차면 대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대기보다 어차피 그냥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가 시간이 상관없이 웨이팅이 좀 사악한 편이라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냉면 하나 먹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상당히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날 평일 3시쯤에 갔는데요. 이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약간 비껴서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평일 이런 시간대도 곤란하고요. 점심 저녁 시간이나 주말은 더 곤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레옥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평양냉면집 중에 한 곳이에요. 좋아하는 곳들이 몇 곳이 더 있는데요. 진미 평양냉면이라고 여기도 좋죠. 제육이랑 만두가 맛있는 곳입니다. 쇼츠로는 올리고 긴 영상은 안 찍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게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밀대도 괜찮고요. 여기는 평양냉면 중에서 별로 없는 그 살얼음 냉면으로 유명합니다. 지점도 많아서 접근성도 좋은 편이에요. 대신 전바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피항도 좋아요. 평양냉면도 괜찮지만 돼지갈비가 더 생각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도 전바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점이 많아지는 브랜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데 말고도 다른 곳들도 평양냉면은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필동면옥이랑 평양면옥도 있고요. 피양옥이랑 뭐 강서면옥도 있고 이게 다 이야기하기에는 잘하는 냉면집들이 은근히 많아서 그냥 취향에 따라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레옥. 우레옥은 1946년부터 영업한 집이니까 상당히 오래되긴 했네요. 평양냉면집 중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집 중 한 곳인데요. 그냥 음식점 기준으로 봐도 영업용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조금 있으면 80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가족 단위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객 스펙트럼도 넓어서 저같이 젊은 애들도 많아요. 다른 데 가면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저도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평양냉면집이에요. 불고기도 유명하고 갈비도 맛있긴 한데요. 일단 메인이면서 처음 생각나는 거는 냉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을 안 좋아하시면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흥냉면의 새콤하면서 살얼음에서 느껴지는 그 시원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평양냉면집 중에서는 간이 거의 제일 강한 편이라 혹시 이제 평양냉면을 처음 시도해 보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또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하는 건데요. 그 평양냉면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냉면에 식초 넣어서 먹으면 이 냉면 먹을 줄 모르네라고 하는 경우랑 반대편으로는 원조집인 북한 옥류관도 식초 넣어서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냉면 쇼츠에서 두 파가 많이 의견을 나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넣어서 먹어도 좋고 안 넣어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넣든지 안 넣든지 그거는 개인 취향이지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초를 많이 넣는 게 그 튀는 맛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 이게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가끔 슴슴하게 드시면서 뭐 첨가해서 먹으면 잘못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원조인 옥류관에서도 식초 넣어서 먹는데 이제 안 넣어서 먹는 게 웃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음식은 항상 상황에 맞춰서 변하는 거라 원조랑 다르게 먹는다고 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을 해가는 걸 수도 있고요. 방향이 달라지는 걸 수도 있겠죠. 제가 옥류관 냉면을 안 먹어보긴 했는데요. 아마 이제는 그쪽이랑 그 국내 평양냉면이랑은 좀 장르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은 다른 예시지만 한국식, 미국식 그리고 중국식, 중식이 다 다른 거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입맛은 다 다르니까 취향대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맛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맛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저거 잘 먹는 1인이라 그냥 이 양반은 여기를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입맛이 비슷하시면 괜찮으실 수도 있겠네요. 제 와이프랑 저도 입맛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좀 곤란할 때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먹고 싶은 게 달라서 아무튼 말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서 다 먹고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히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레옥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링 어플로 미리 줄서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줄이 빨리 안 빠져서 밖에서 약간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우레옥 내부 영상입니다. 가운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든 같은 곳에서 자주 보던 인테리어인데 이거는 요즘에 있는 곳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홀 테이블 중에서 몇 개는 비워두시던데 홀을 꽉 채우지 않아서 좀 편하긴 했어요. 이제 메뉴판입니다. 저는 불고기 2인분이랑 대긴갈비 1인분 그리고 물냉면이랑 김치말이 냉면을 주문했어요. 김치말이 냉면은 이날
처음 먹어봤어요. 면수 나오면 일단 면수 한잔 하고, 이거는 물처럼 보이지만 불고기 육수입니다. 밑반찬들은 간단합니다.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 애들이에요. 저는 여기 겉절이가 고추기름 느낌도 살짝 나면서 양념이 적당해서 좋아합니다. 이거는 동치미고 불고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2인분이에요. 여기 오면 항상 고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불고기가 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기본 양념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냉면이 좀 밀려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냉면 먹으러 오는데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불고기 양념 맛에 묻혀서 국물 맛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다고 또 냉면만 먹고 가자니 뭔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고기도 같이 먹으면 또 맛있으니까 뭐라도 주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냉면 먹으러 온다고는 했지만 여기 불고기도 괜찮아요. 간도 적당하고 너무 달지도 않은데 고기도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우레옥 고기류들 중에서는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주문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는 게 또 두 가지입니다. 불고기냐 아니면 갈비냐인데 이날은 3명이라 둘 다 주문했어요. 불고기는 익었을 때 그냥 먹어도 되고요. 소스만 살짝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보통 저는 여기 오면 냉면이랑 고기랑 동시에 먹는 편인데요. 오늘은 불고기만 먼저 먹었어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이제 고기 때문에 냉면 맛이 약간 묻히니까 이렇게 따로 먹었던 건데요. 고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냉면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냉면 맛이 또 약간 덜 느껴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거의 가불기라 방법이 없습니다. 대긴갈비는 1인분을 주문했어요. 옆에 대긴이 왜 붙었나 예전에 여쭤봤었는데요. 그냥 대가 길어서 대긴갈비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큰 뜻은 없고요. 가격은 기본갈비보다 비쌉니다. 판을 갈아도 되는데 저 아래에 있는 육수에 면사리를 추가해서 먹으려고 그냥 이대로 구웠어요. 저는 숯불에 양념갈비 태우는 그 향이랑 맛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숯불이 아닌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뼈에 붙은 갈비살의 양을 많이 내려고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뭔가 날개처럼 생겼어요. 고기는 직원분이 구워주세요. 옆에 불고기 육수가 남아있어서 고기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비를 구우면서 불고기 국물에 넣는 면사리를 추가했어요. 냉면사리를 불고기 육수에 넣고 졸여서 먹는 건데요. 묘하게 담백하고 맛있지만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갈비는 맛있습니다. 이것도 양념이 강한 편은 아니고요. 적당합니다. 그래서 밥이랑 같이 안 먹어도 간이 잘 맞는 느낌이에요. 기름기는 좀 많은 편이라 보통보다 약간 더 익혀 먹는 게 더 잘 어울리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소스를 찍어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항상 불고기랑 갈비랑 고민을 하는데요. 맛은 갈비가 더 있고 가성비는 불고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양냉면 양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김치말이국수. 제가 주문한 건 아니지만 제 냉면이랑 나눠서 먹었어요. 김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밥이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맛이 묘하네요. 느낌은 기본 물냉면 육수에 동치미 국물이랑 김치 넣고 비빈 맛인데 그래서 새콤한 맛이 좀 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은 강한 편이고요. 이 정도면 고기랑 같이 먹어도 맛은 안 묻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밥이 들어가 있네요. 먹어보면 뭔가 동치미에 밥 말아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여름에는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랑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말이국수는 제 주변에서도 추천을 엄청 많이 했던 메뉴긴 해요. 우레옥 이야기하다 보면 김치말이국수 한번 먹어보라고 많이들 그랬거든요. 한두 명이 아닌데 팬이 많은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테이블을 보면 주문량도 많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그냥 물냉면을 고를 것 같아요. 이제 물냉면 육수는 진하고 김치나 배 고무형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살얼음은 없고요. 그리고 냉면 양이 많은 편이에요. 가격도 좀 물론 있는 편이지만 양은 일반적인 냉면집의 1.2배에서 1.5배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냉면이 평양냉면 중에서는 육수 간이 제일 강한 편입니다. 여기보다 강한 곳을 생각해보면 제가 먹었던 곳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처음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일반적인 인식이 평양냉면이 약간 간이 별로 없다는 느낌인데요. 실제로도 간이 그렇게 있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건데 우레옥은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간이 강한 편이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적당히 차가운 육수랑 면이랑 같이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면부터 먼저 먹다가 안에 있는 백김치랑 또 같이 먹으면 새콤한 맛도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평양냉면이 이게 간이 전반적으로 약해서 그것 때문에 안 질리고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육수가 진하면 첫입에는 맛있어도 약간씩 그 맛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냉면은 그런 부담스러운 맛이 적은 거죠. 그리고 느끼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좀 살도 안 찔 것 같아서 먹을 때 죄책감도 별로 없는 편이고요. 향도 많이 강하지 않고 부담이 적은 음식이긴 합니다. 그런 게 좋아서 저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고기는 그냥 적당한 고기고 맛있게 먹었던 우레옥 냉면이 맛있는 집이에요. 이번에 김치말이국수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그거는 취향을 탈 것 같고요. 불고기도 맛있고 갈비는 약간 비싸지만 맛있어서 갈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웨이팅만 좀 적으면 더 자주 갈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여름에는 더 쉽지 않아서 저는 보통
짬뽕은 겨울에 좀 더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냉면이 더 땡기는 거는 여름이라 아쉬운데 웨이팅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와 평양냉면은 평양냉면 중에서는 육수가 진한 편이라 처음 드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실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